드넓은 남아프리카 초원에서 다양한 동물들이 조화롭게 함께 살아갑니다. 태양 아래서 일광욕을 즐기고 지엄을 활용하며 동시에 포식자들을 경계합니다. 동이 트는 새벽, 어미 치타는 갓 태어난 새끼들을 사랑스럽게 핥아줍니다. 저 멀리에서 사자가 몰래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죠. 하지만 곧 어미 치타의 보호 본능이 발동합니다. 더욱 끈끈한 관계를 맺기를 바라며 12살의 젠은 아버지 피터와 함께 피터의 포르소를 타고 드라이브에 나섰나. 동행과 함께 즐거운 드라이브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중 치타 새끼를 칠 뻔하여 깜짝 놀랐다. 새끼가 다치지 않아 너무 기쁜 아버지와 아들은 서둘러 차에서 내려 새끼의 상태를 확인했나. 잠시 수색한 끝에 그들은 새끼의 울음소리를 따라갔고 겁에 질려 떨고 있는 그를 발견했다. 새끼 곰이 안쓰러웠던 두 사람은 어미를 찾아 나섰지만 허사였다.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한 두 사람은 아기 곰을 목장으로 데려가고 목장 주인인 크리스티는 따뜻하게 그를 안아준다. 젠은 작은 바구니를 구하고 피터는 그 생물에게 줄 우유가 든 작은 병을 준비한다. 거의 즉시 자는 새끼에게 매료되어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그를 입양하기로 한다. 젠은 새 친구의 털을 장식한 검은 줄무늬를 보고 흥분하며 가족들에게 손님이 치타라고 외쳤다. 젠이 치타의 놀라운 속도를 포함한 인상적인 특징을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동안 피터는 어린 소년에게 그 새끼를 일시적으로만 돌볼 수 있으며 결국 야생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점을 신중하게 설명했습니다. 며칠 후 아기 늑대는 입양된 가족에게 적응하고 이전에는 어머니를 잃었던 터라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는 온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며 특히 장난스럽게 그를 침대로 초대해 새 동반자와 함께 껴안는 젠을 매우 아낍니다. 젠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아기 곰은 그들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고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져 모든 사진에 등장하는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새끼의 소유권을 공식화하기 위해 자는 여러 이름을 시험해보며 이름을 지어주기로 결심한다. 가족 전통에 따르면 이름을 받아들이는 것은 새끼에 대한 공식적인 책임을 의미합니다. 두마는 농장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하며 가족과 함께 일상 업무를 돕고 재산을 보호하며 지켜본다. 향후 몇 주 동안 두마는 빠르게 성장하여 아름다운 어린 치타로 성숙해 갑니다. 크리스티는 집안일을 하면서 현관에서 지켜보고 피터와 자는 농사와 놀이에 전념하며 두마의 보호와 동행을 받는다. 어느 날 오후, 피터는 자신의 소중한 오토바이의 복잡한 역학적 구조를 꼼꼼하게 설명하여 젠이 완전히 이해하도록 했다. 그날 늦게 두 사람은 급속도로 성장하여 더 이상 젠과 침대를 같이 쓸 수 없게 된 두마를 위해 아름다운 트리하우스를 짓는 데 시간을 쏟는다. 며칠 후, 피터는 두마가 길들여지면서 날카로움을 잃는 것을 막기 위해 오토바이를 사용하여 그녀의 속도를 단련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젠을 고용하여 농장길을 안내하게 하고 자신은 사이드카에 탄 채 두마에게 목표 추적 및 속도 유지 능력을 지시하고 확인한다. 어느 날 아침, 젠과 듀마의 축구 경기 도중 젠은 아버지께서 트랙터에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그와 듀마는 즉시 아버지 곁으로 달려갔다. 크리스틴과 젠은 피터가 병원에서 며칠 동안 회복하는 동안 농장을 관리합니다. 모두가 안도한 가운데 며칠 후 피터가 풀려나 사랑하는 가족과 기쁘게 재회했다. 혼란이 가라앉은 후 크리스틴은 젠이 나이에 맞는 필요한 모든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홈스쿨링으로 돌아갔나. 피터는 빠르게 회복하여 최상의 컨디션을 되찾고 농사일에 복구하며 괄목할 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마가 완전히 성장한 동물로서 갖는 전망에 대한 광범위한 고려 끝에 피터는 젠과 대화하며 두마가 장기간 사육될 경우 라셈에 적응하는 능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라셈으로 돌려보낼 것을 제안했습니다. 눈에 띄게 답답해하며 피터는 풀이 죽은 아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두마를 몇 달 전에 발견했던 이치를 지도에서 가리키며 두마의 원래 고향이 인접한 산속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피터는 아들과 듀마와 함께 마지막으로 낚시와 캠핑 모험을 떠나 그들이 아끼는 치타를 자연 서식지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제안을 마무리 짓습니다. 젠이 두마를 길들이기에 적합하다고 주장하며 아버지의 의견을 바꾸려 했지만 소용없는 시도임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며칠 동안 피터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모든 계획이 중단됩니다. 짧은 투병 생활 끝에 피터는 운명적인 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매일 밤 두마를 집으로 데려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고 이 의식이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이번 비극의 참혹한 성격은 헌신적인 아버지를 깊이 존경하고 우상처럼 숭배했던 어린 소년의 이해를 넘어섰나. 며칠 후 피터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젠은 비극의 엄청난 규모를 깨닫거나 벌어지는 사건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움직이나. 슬픔에 잠긴 자는 벅찬 감정을 느낀다. 그는 두마와 함께 농장에 틀어박혀 개의 조용한 우점에서 이안을 찾는다.
몇 주 후, 젠의 실망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틴은 농장을 임대하고 도시로 이주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해 그들을 부양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야. 슬픔에 잠긴 어머니는 자신이 가장 이상적인 자연보호구역을 찾는 동안 그녀의 여동생인 그앤과 함께 아이들이 살 수 있도록 마련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두마가 자연 본능에 더 가까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도시 자원에 가해지는 잠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크리스틴은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절박함의 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강행하고 결국 아들과 두마와 함께 도시로 향한다. 도착하자마자 그애는 세 사람에게 인사했고 야생 고양이에 대한 두려움이 역력한 채로 재빨리 야생 동물 보호 구역에 연락해 포획을 요청했다. 젠은 근처 학교에 다니고 있고 크리스턴은 취업에 성공했다. 어린 소년이 삶의 압도적인 변화와 씨름하면서 크리스틴과 젠 사이의 갈등은 매일 심화됐나. 감당할 수 없게 된 그는 억눌린 분노를 엄마에게 쏟아냈나. 어느 오후 크리스틴과 젠이 다른 일로 바쁜 사이 그애는 홀로 두마와 함께 있게 되자 갑자기 두려움을 느낀다. 멀리서 경계심 많은 두머는 실수로 TV 리모컨을 집어들어 TV를 켰다. 당황한 그는 낯선 집안을 뛰어다니며 무심코 괜을 공포에 질려 도망치게 만들었다. 두마는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고 직후 주인을 졸졸 따라다닙니다. 창밖으로 애완동물을 보고 있던 젠은 수업에서 나가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고 학교를 찾기 시작한다. 어린 소년이 전력 질주하는 것을 발견한 불량배 무리가 그를 쫓아 화장실로 몰아넣고 그곳에서 그를 가두고 아버지에게서 받은 지도 등 소지품을 빼앗고 심각한 위협을 가하며 폭행한다. 멀리서 주인의 대화를 지켜보던 두머는 갑자기 결연하게 끼어들어 모두를 조용히 시킨 후 욕실을 나섰다. 자는 학교를 가로질러 뒤마를 뒤쫓아가다 혼란이 폭발하는 광경에 깜짝 놀랐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탈출한 희귀 동물을 확보하고 체포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몇 분 후 크리스틴은 젠을 데리러 학교에 도착하지만 소란스러운 분위기에 어리둥절해하고 곧 그 이유를 알게 되면서 두려움은 더욱 커진다. 두마의 안전에 대한 절박한 위협을 고려하여 자는 작고한 아버지의 비전을 실행하기로 결심한다. 두마를 인간의 학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의 고유 환경으로 옮겨 그의 종족들 사이에서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이다. 두마의 안념에 집중하며 젠은 학교에서 가장 친한 친구를 미묘하게 이끌어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의 다음 행동을 결정하려 했으나 젠은 학교 안에서 겁에 질린 두마를 놓쳤다가 잠시 후 운동장에 숨어있는 그를 발견한다. 어머니가 걱정할 것을 알기에 자는 몰래 그앤의 집으로 가서 몇 가지 물건, 특히 피터의 빈티지 오토바이를 가져오기 전에 용건을 설명하는 쪽지를 휘갈겨 썼다. 뒤마의 끈질긴 추격을 피해 자는 탈출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문념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몇 시간 동안 평화로운 운전을 한 후 자는 잠시 멈춰 아버지의 지도를 보며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명확성을 구하려 했다. 젠은 지도를 주의 깊게 검토한 결과 피터가 두마의 서식지로 가기 위해 계획한 경로를 알아냈다. 그것은 바로 소금 평원을 가로질러 오카방고 델타를 통과한 후 마침내 산악지대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크리스틴은 젠의 작별 편지를 발견하고 큰 상심에 빠진다. 광활한 사막 한참 뒤쪽에서 피터의 오토바이가 멈춰서며 그를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었다. 두마는 자비르가 험난한 지형을 헤쳐나가는 동안 바싹 붙어 다니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그를 지켜본다. 그들은 생명체 하나 없는 황량하고 메마른 사막을 몇 시간이고 묵묵히 걸어갔다. 지친 두 사람은 쓰러진 비행기의 그늘을 찾아 감사한 마음으로 날개 아래에 쓰러져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휴식을 취한다. 근처에 젠은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한다. 두마는 애정을 담아 그에게 다가가 이로를 건네고 기운을 북돋아 주려 한다. 몇 시간 후 뒤마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갈라고를 발견했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그 생명체가 궁금했지만 거리를 유지했다. 얼마 후 두마는 어떤 남자가 부시 베이비를 미행하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잔에게 다가가 경고하려 했다. 두마가 반응하기도 전에 젠의 엔진이 굉음을 내며 작동하기 시작하고 그 소리에 잠에서 깬 젠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가 상황을 살핀다. 수상한 남자가 차에 시동을 걸려고 했으면서 젠을 밖에서 맞이했다. 그 남자는 젠의 서쪽 경로와 반대되는 자신의 남쪽 경로를 재빨리 밝혔고 두마의 소개에 진심으로 놀란 듯 보였다. 잠시 머뭇거린 후 남자는 경계하며 자신을 립이라고 소개하고 젠과 두마에게 물을 권하며 자신의 부시 베이비 마사카를 소개했다. 대화가 깊어지고 유대감이 형성될 무렵 립은 무심하게 닷새 길이나 떨어진 먼 강에 대해 언급하며 생존을 위해 아끼는 동물을 도축하여 먹어야 하는 암울한 현실을 이야기한다. 젠은 추락한 항공기에서 건져낸 가구를 리프에게 선물하여 그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 크리스틴은 농장의 안식처로 돌아가 젠과 뒤마의 실종 아동 포스터를 디자인하며 대중에게 그들에 대해 알고 있는 어떤 정보라도 공유해 줄 것을 간청한다.
그날 저녁 사막으로 돌아온 립은 불을 피우고 젠이 그들의 긴 여정을 위해 바람을 이용하겠다는 야심찬 새 계획을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듣는나. 립은 다음날 오토바이 부착 장치를 디자인하고 젠은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가져온나. 비행기가 오토바이 옆에 추락했고 그는 그것을 사막용 돛단배로 개조하는 꿈을 꿨다. 미세 조정이 완료되자 젠, 릭, 듀마, 그리고 마사카는 독특한 기계에 올라탄 후 바람에 의해 움직여 빠르게 가속되는 것을 기뻐하며 지켜본나. 젠은 조얌을 돕는나. 기발한 사막항에서는 여행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므로 회사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샘을 발견하고 기뻐한나. 지친 어린 소녀는 립이 땅을 파기 시작하는 것을 바라본나. 립은 몇 미터나 아래로 내려가 마침내 기쁜 듯이 자연 샘을 찾아냈나. 나중에 젠과 듀마는 자신들의 선택에 대해 생각하고 젠은 듀마에게 저녁 식사를 위해 타조를 구해오라고 지시한나. 한편 듀마는 타조 둥지를 발견하고 일행은 타조 알 여러 개를 찾아낸 후 모닥불 주위에 모여 나눠 먹는나. 듀마는 명령에 따라 타조를 향해 전력 질주하지만 따라잡는 데 실패한나. 그러나 젠은 이러한 제안에도 꿈쩍하지 않고 듀마와의 우정은 그 어떤 물질적인 보상보다 소중하며 값을 매길 수 없다고 열정적으로 선언한나. 그날 밤 립은 어린 소년에게 부른 사자들에 맞서는 유일한 방어 수단이라고 안심시키며 또 다른 불을 피웠다. 서로 알아가면서 립은 잔이 홀로 사막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의 안전을 걱정하여 가는 길을 일부 동행하겠다고 제안하고 잔은 감사히 그 제안을 받아들이나. 동이 틀 무렵 립은 소금 평원을 향해 길을 안내하고 젠은 탐험을 시작하며 듀마에게 속도를 내라고 재촉한나. 잔은 여정의 반을 지나서야 자신의 나침반이 서쪽이 아닌 북쪽을 가리킨다는 것을 깨닫는나. 이 불일치와 더불어 듀마의 판매에 관한 이전 대화는 립의 진정한 의도에 대한 그의 의심을 더욱 부채질한나. 사막을 횡단하던 중 립은 예기치 않게 일행을 고대 유적의 허물어져 가는 구조물로 안내했다. 폐허 속에서 그들은 작은 검을 발견하고 립은 그 검을 젠에게 건넸나. 잠시 후 헬리콥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립은 젠과 듀마가 몸을 숨기도록 재빨리 도왔다. 소년의 어머니가 수색을 계획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아들을 찾거나 그의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해당 지역을 샅샅이 수색한 크리스티는 헬리콥터 수색을 중단하기로 결정한다. 그날 밤 타닥거리는 모닥불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일행 앞에서 립은 젠에게 가출로 어머니를 걱정시킨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깨닫게 해주려 이야기를 꺼냈다. 어린 소년의 작은 칼을 갈아 창으로 만들면서 그는 약간의 지혜를 전수했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새끼를 잃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얼굴에 검은 줄무늬가 새겨진 고대 치타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 슬픔의 흔적이 오늘날 모든 치타에게 남아있다고 했다. 그 이야기는 젠을 계속 괴롭혔고 그는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려 애쓰느라 잠 못 이루었다. 다음날 아침 일행이 다시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립은 버려진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했다. 젠이 계속 가자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립은 탐험하고 불을 찾기 위해 광산에 들어갔다. 계속 나아가던 잔은 절박한 예침과 함께 동굴 내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한다. 그는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허둥지둥 안으로 들어갔다가 립이 모래 더미에 완전히 파묻힌 채 있는 것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시도가 진행되면서 젠은 불길한 생각을 떠올렸고 립이 그들을 납치한 동기를 알아내기 위해 그의 약해진 상태를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립과 젠이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드러내면서 그들 사이에 잔잔한 평온함이 감돌기 시작한다. 말없는 이해가 싹트고 그들은 묵묵히 서로를 돕고 지지하며 이 시련 속에서 함께 살아남을 것을 다짐한다. 몇 시간 후 그들은 멀리서 가젤 무리가 풀을 뜯어먹는 것을 발견했고 이에 젠은 듀마에게 저녁 식사를 위해 한 마리를 잡아오라고 지시했다. 듀마가 추격했지만 겁에 질린 가젤은 수마일을 도망친 끝에 결국 탈출하여 듀마는 먹이를 구하지 못하게 되었다. 먹을 것을 찾아 부부는 말없이 초원을 가로지른다. 그러다 다큐멘터리 촬영팀과 유혹적인 음식으로 가득한 근처 뷔페를 보고는 기운을 차린다. 젠은 기발한 계획을 세우고 립을 영입하여 그 계획을 실현시킨다. 두 사람은 조용히 영화 촬영장에 접근하여 덮개로 덮인 테이블 밑으로 성공적으로 잠입했다. 잠시 후 젠은 테이블 밑에서 기어나와 뱀에 물린 상처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며 기념을 지르는 사람들에게 다급하게 달려가 그들에게 뱀을 보여준다. 공포에 질린 일행은 세트장에서 대피하고 그 틈을 타 잔과 립은 손쉽게 음식을 훔쳐냈나. 부부는 식량을 챙겨 좁은 배에 짐승들을 태우고 떠났나. 강을 건너자 모두가 훔쳐온 맛있는 식사를 즐겼고 그 후 젠은 립의 귀중한 도움과 연민에 감사하며 자신의 돈을 모두 아낌없이 주었다. 계곡을 건너자 듀마는 썩은 고기 냄새를 맡고 그 냄새를 따라 질주했고 젠과 립이 그의 뒤를 바싹 쫓았다. 일행은 침묵 속에서 몇 분 동안 이동하다가 작은 강을 건넜다.
몇 분 후 두 사람은 두마가 사체를 먹고 있는 것을 발견했나. 젠은 실망스럽게도 두마가 야생 동물처럼 혼자 먹고 나누지 않았다. 립은 젠을 달래며 두마의 본능적인 행동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결국 야생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나. 립은 젠과 애완동물들을 인적이 드문 동굴로 데려가는데 그곳은 과거 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곳으로 할아버지와 함께 어린 시절에 즐겨 찾았던 추억을 이야기했나. 동굴 안 작은 움막에 웅크리고 앉아 자는 립에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털어놓으며 친구의 지지 속에서 이안을 찾는다. 립은 잔에게 끈기를 가지고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절호의 기회라고 격려한다. 두마의 서식지와 가까운 이유를 설명하며 그는 남쪽으로 이동하여 오랫동안 집을 비운 것에 대해 가족의 용서를 구하는 동안 잔이 걱정하는 그의 어머니를 방문해야 한다고 결심한다. 동굴에서 휴식을 취하며 원기를 회복한 일행은 다시 여정을 시작한다. 립은 멀리 떨어진 언덕 꼭대기에 희미하게 보이는 잔에게 자신의 마을을 가리킨다. 일행이 초원을 헤쳐 나아가던 중 립은 근처의 병균이 득실거리는 채채파리 떼에 깜짝 놀라 젠에게 최대한 빨리 도망치라고 다급하게 말한다. 안타깝게도 파리들이 들끓고 립은 용감하게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감싸 감염 위험을 무릅쓴다. 그날 밤 두 사람이 비에 흠뻑 젖은 초원을 가로지르는 동안 립의 상태는 악화되어 그를 압도했다. 두마는 안절부절 못하며 사자 무리의 존재를 두 사람에게 알렸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립은 끈질긴 빗줄기에 거의 좌절될 뻔한 불을 어린 소년이 지피도록 애썼다. 여러 번의 실패 끝에 그들은 마침내 불을 붙이는 데 성공했고 사자들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으며 간발의 차이로 그들을 제때에 구할 수 있었다. 이제 안전해진 일행은 침착하게 모닥불 주위에 모이지만 립은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기 시작하고 얼굴이 붓고 극심한 무력감을 느낀다. 젠은 립을 조심스럽게 눕히고 덮어준 후 두마를 작은 관목에 묶어 립과 함께 있으라고 명령하고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언덕으로 향한다. 젠은 마을 원로에게 리프의 상태를 설명하고 원로는 마을 주민들을 동원하려 전통 치료사를 포함한 그들이 리프를 진찰하게 한다. 한편 해몬에서 듀마는 사자들이 젠을 쫓을 태세를 갖춘 것을 발견한다. 듀마는 탈출하여 사자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 그들이 젠의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는 추격을 시작한다. 계략은 완벽하게 성공했고 두마는 몇 분 동안 추격을 유도한 끝에 성공적으로 그들을 따돌렸다. 두마는 본능적으로 다른 치타를 찾기 위해 초원을 배회하며 소리를 냈다. 짧은 교감 시간을 가진 후 치타들은 금세 친해져 밤새도록 울타리 안에서 뛰어놀았습니다. 기대로 가슴 벅찬 두마는 소원에 응답하고 생애 처음으로 같은 종족을 만나게 됐나. 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립의 곁으로 돌아온나. 그들은 의식을 잃은 남자를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언덕으로 옮겨 전통적인 치료법을 사용하여 회복을 돕는다. 자는 두마의 갑작스러운 실종에 깊은 괴로움을 느끼며 립의 곁을 지킨다. 다음날 낙초꾼은 찜질팩을 모두 떼어내고 환자의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미소 지었다. 노의사는 그를 더욱 자세히 살펴본 후 리빔을 확인하고 그의 기원을 증언하도록 가족들을 소환한다. 립의 가족들이 서둘러 가장인 립의 곁으로 달려가는 감격적인 재해가 일어나는 가운데 젠은 말없이 이를 지켜본다. 립은 이어서 젠을 자신의 가족에게 소개하고 가족들은 따뜻하고 공식적인 환영 인사를 건넸다. 두마가 걱정된 자는 초원으로 돌아와 그의 이름을 불렀고 그는 새로운 친구와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어린 소녀는 두마와 그의 동료가 합력하여 가재를 몰래 쫓고 추격하여 결국 잡아먹는 모습을 지켜본다. 잔이 엎드린 채로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다른 사람과 싹트는 관계를 지켜보며 온갖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그분이 가르쳐주신 교훈을 떠올리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식사를 마친 두마는 잔에게로 가고 립이 회복 중인 가운데 그들은 감동적인 작별 인사를 나누고 립은 잔을 위로한다. 그녀 곁을 굳건히 지키며 피터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위로하겠다고 그는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새끼를 되찾기 위한 잔의 여정은 자기 발견의 혁신적인 여정으로 변모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순수하고 망설이던 모습으로 집을 떠났던 소녀는 변화하고 귀중한 통찰력을 얻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온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보살핌은 한 사람의 삶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이야기에서 어린 소년이 작은 새끼 곰에게 느끼는 진심 어린 애정이 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동물을 향한 애정이 이토록 깊은 보상과 치유를 가져다준다면 서로를 향한 보편적인 사랑과 배려가 가져다줄 변화의 힘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